전북 익산의 왕궁리, 백제 30대 무왕의 왕성한 기운이 서린 이곳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유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지껏 한국 역사상 이런 유물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발견된 바도 없었기에 조사단을 포함한 학계는 이곳의 정체를 밝히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 장담컨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경악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놀랄 준비 단단히 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영상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03년 12월 전북 익산시 왕궁리 발굴 현장에서는 중대한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해온 발굴조사 성과를 전문가들에게 검토받는 학술대회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이곳 왕궁리를 조금 살펴보자면 산자락의 낮은 구릉의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성토에 궁장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동서로 490m, 남북으로 240m에 이르는 장방형 구조와 담이 쌓여 있으며 그 안에는 남쪽으로 정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북쪽에는 후원과 수공업 공방이 존재했습니다. 물길을 타고 오르는 커다란 연못은 기암괴석과 자갈로 꾸며져 아름다움을 한층 더했고 구릉 아래쪽으로는 폭이 3에서 7m, 길이는 장장 485m에 이르니 이곳 왕궁리의 후원 유적은 단연코 역사적인 발견이라야만 했는데요. 당시 조사원이 눈여겨본 것은 그 중에서도 좁고 긴, 그리고 꽤나 깊어 보이는 3개의 구덩이였습니다. 이곳 구덩이의 바닥에는 물기와 유기물이 잔뜩 함유된 검은 흙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조사원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여 관북리 유적처럼 이곳이 과일과 식료를 저장하던 창고의 시설이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흙 속에 존재하던 집신과 나무 막대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식물과 씨앗들은 단연코 이 흙들이 식량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 조사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비극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조사원들은 온몸에 흙을 묻혀가며 비좁은 구덩이 안에서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반들거리는 나무 막대기를 보고서 이들은 이것이 자로 쓰이던 물건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어 깨끗하게 씻어낸 후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으니 흙을 퍼내면 퍼낼수록 점차 심해져만 가는 썩어 들어가는 듯한 악취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고려대 이홍종 교수는 조사 과정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이 3개의 구덩이가 그가 일본 유학 중에 보았던 고대의 한 유물과 상당히 유사했다는 점인데요. 그가 떠올린 그 유물의 정체, 바로 화장실이었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덩이 안의 흙을 조심스레 떠내어 기생충 연구실에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생충 연구실의 분석 결과가 공개되었으니 놀랍게도 이 흙 속에서는 회충과 편충, 간흡충 등 인간의 끈가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인즉슨 이 구덩이는 결국 사람의 끈가로 가득 차 있던 화장실이었던 것이었죠. 이들이 애지중지했던 나무 막대기 역시 조사단이 생각한 자가 아닌 백제인들이 끈가를 하고 뒤처리를 하는 도구였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처음 발견한 고대의 화장실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개월간 만지고 바르던 흙이 백제인들의 끈가임을 직면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한편 정말로 수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백제인들의 끈가는 어떻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존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끈가는 미생물을 통해 분해가 됩니다. 고로 자연분해되어 거름이 되기 위해 미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한 적정량의 공기와 산소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해당 유적지 위에 덮여있던 흙은 외부의 산소가 차단됨에 따라 끈가의 분해는 멈추게 된 것이고, 만약 땅속에 고열과 고압력이 있었다면 인간의 끈가 화석이 될 수 있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썩지도 화석이 되지도 못한 차마 정체를 결론 내릴 수조차 없는 무언가로 남게 된 것이며, 쌓인 끈가 위에 또 다른 끈가가 쌓이고 참기성 균은 계속해서 번창하며 부패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발견의 의의는 적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백제인들의 식습관을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발견된 기생충들이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회충과 편충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육식을 통해 감염되는 조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백제인들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민물고기를 먹어 감염되는 간흡충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들이 주로 육류보다는 하천에서 잡을 수 있는 민물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왕궁성의 화장실은 당시 최신식 화장실이었으니 구덩이에 걸쳐놓은 2개의 나무 판자에 발을 딛고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보면 구덩이에 떨어진 오물은 흐르는 물에 의해 하수도로 모이고 이어 성 밖으로 배출되는 상당히 위생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막대기로 뒤처리를 하고는 물 항아리에 담아두고 헹궈서 닦았으니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깨끗한 뒤처리 방법이었고 구덩이에 빠뜨리지만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했으니 친환경적인 면까지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웅덩이 길이가 자그마치 10m 이상이니 7명에서 8명이 서로의 엉덩이를 마주보며 동시에 이를 볼 수도 있었을 터 뒷간조차 가지지 못한 백성들이 부지기수였던 그 당시 이러한 신식 화장실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놀라운 발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 문화는 조선시대를 넘어가며 오히려 더 악화되었는데 조선의 실학자 박재간은 오늘날 도성한 대부분의 집이 더럽고 지저분하다. 수레가 없어서 오물을 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매일같이 뜰이나 거리에 오줌을 버려 우물물이 전부 짜다. 내과의 축대 주변에는 인분이 덕지덕지 말라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연암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에서는 전문적으로 분뇨를 수거해 도성 외곽의 밭에 뿌려주고 품삯을 받는 전문 처리업자 또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고로 이 백제인들의 끈과 처리소에 대한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현 시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피조물을 온몸에 묻히며 열정을 불태운 조사단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뜻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